인생은 자유계약, 프리랜스 your life, unfreely festa.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프리나풀이라는 프리랜서들의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플러스 나만의 장점과 단점. 프리랜서로의 이제 장점 3가지를 좀 꼽자면요. 첫 번째는 전 출근하지 않아서 좋아요. 네,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출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잘할 만큼 그 성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점. 비수기에 여행 갈 수 있다. 너무 장점이에요. 네, 진짜. 너무 완전. 장점이죠. 일단은 제가 제주에 여행을 진짜 많이 갔었는데요. 프리랜서 하면서 여행이라기보다는 제주에 가서 일을 하는 식으로 너무 힘들 때. 지금 막 저기 네. 직장인들은 절대 꿈꿀 수 없는. 그렇죠. 절대 꿈꿀 수 없고. 근데 제주에 가서 일을 할 때 저는 왕복 티켓 뭐 한 4만 원. 항공권 왕복 4만 원. 편도 막 18,000원짜리도 있고요. 쌀 때 가니까요. 평일에 막 수요일 이런 데 가니까 정말 싸게 가서 조금 뭐 한 2박 3일 좀 환기시키면서 제주에서 일하고 다시 올라오고. 와우. 네, 그런 거. 고속버스나 기차값보다 훨씬 더 그렇죠. 저렴하게.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제 시작이네요. 단점 3개만 얘기해야 되나요? 뭐 제일 큰 단점은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리랜서에게 호봉이 없다. 내가 올해 잘 벌었어도 내년에는 쪽파같이 할 수 있다.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늘 전제에 깔려 있고, 실제로 제가 5년 동안 수입을 계산을 해봤는데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네, 정말 올해 잘 벌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내가 조금 베스트셀러를 내거나 좀 인지도 있는 창작자로서의 어떤 인지도를 쌓아가다 보면은 점점 호봉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또 불투명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회사를 다녔다면 쓰지 않았을 비용,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험료, 건강보험료,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 이 비용이 제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쵸. 뭐 내가 어떤 비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책임져야 되죠. 뭐 하다못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회식 한번 해야겠다, 이것도 내 돈. 회식. 그쵸. 제가 그래서 그 단점이 그거예요. 이 진짜 회사 다닐 때 그나마 좋았던 게 비싼 회나 고기를 법인카드로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저의 법인카드는 제 카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점. 예, 그런 단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단점을 얘기하자면 규칙적으로 살기 쉽지 않다는 점. 네, 출퇴근 없는 삶에. 좋은 네. 점이 출근이 없지만 그쵸. 그만큼 정해진 게 없으니까. 맞아요. 정말 한없이 늘어지면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끼니도 잘 거르게 되고 건강이 좀 나빠져요. 저도 이제 근육이 좀 풀리는 예. 체력이 지속적으로 막 하락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막 회사 다닐 때는 출퇴근하면서 그나마 걷잖아요. 근데 집에서 일하면 하루에 아이폰 건강 보면은 200걸음 막 이렇게 되고. 집 안에서 걸은. 네, 집 안에서 걸은 것만 있고. 그래서 어떤 프리랜서 분들은 집에서 일을 하지만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에 오면 출근. 약간 이렇게. 맞아요. 단점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미리 항공권을 끊어놔도 이거를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그쵸. 그 당시에 그때쯤 돼서 나 이제 진짜로 놀 거야 하지만 일이 들어오면 또 사람이 언제 일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지 가서 일하는 프리랜서 진짜 많아요. 휴양지 가서 일하고 무조건 노트북 들고 다니고.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11월에 이제 보통 10월 말까지 제가 하는 프로젝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항공권을 끊어놓고 이 티켓을 동기부여 삼아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해야겠다. 11월 초에 일본 여행을 가려고 이제 끊어놨는데 일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여행을 포기하기 또 아깝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막 거의 일주일 동안 밤새듯이 일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노트북 챙겨가고. 약간 저만이 꼽는 나에게 이제 잘 맞는 프리랜서의 장점? 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되게 욕심이 많고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는 큰 줄기만 있다라고 보지를 않고 수많은 어떤 잔 가지들이 있고 이 잔 가지들이 더 자라서 큰 줄기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영역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냥 하나로 우리가 어릴 때 배워왔던 뭐 좋은 뭐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단계를 밟아가며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만 답인 줄 알았는데 딱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아, 세상에 수많은 어떤 삶의 방식이 있구나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된 거, 그걸 통해서 내 스스로 아, 내가 그러면 맞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지?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고 그 방향을 좀 찾아가게 된 것, 그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의 단점. 나만의 단점. 나만의 단점. 또 이런 것도 네. 만약에 자소서에 쓰는 거면 네. 약간 장점으로 또 맞아요. 살짝 바꿀 수 있는 단점이어야 되는데. 아, 나만의 단점은 아까 말한 그 장점이랑 연결이 돼요.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자꾸 일을 벌려요. 그렇죠. 네, 자꾸 네, 판을 벌리고 일이 들어오면 제가 일이 되게 많으면 이제 좀 거절을 해야 되는데 또 들어온 일이 재밌네? 요거를 잘 조정해서 해봐야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다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프리랜서에게 성공이란? 모르겠어요. 제가 저 개인적인 성향과 가치관 때문인지 사실은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부담감, 내가 뭐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 혹은 성공 이후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어떤 정신적 피로감은 이 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공 지향적인 어떤 삶이 굉장히 좀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정했던 성공의 자리는 저는 이제 돈 많은 스타트업의 2인자였거든요. 1인자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2인자로서 약간 비선실세가 되어보자?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늘 생각하잖아요. 개인이 뭐 내가 그냥 평소에도 어떻게 살아야 좀 성공한 삶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성공에 대한 정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바라보는 성공의 정의는 내가 인정한 성공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느꼈을 때 그래도 성공했네. 다른 어떤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내가 관성에 의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내 관성을 깨보는 시도 자체도 저는 되게 성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저희 둘 다 성공했다. 그렇죠. 우린 성공했고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잘 보면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 그렇죠. 성공했다. 자, 이렇게 이어받아서 다음 네. 질문. 성공한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덕목 탑 3. 제가 또 약간 제 발목을 잡았네요. 능동적이어야 된다. 능동성.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능동적인 사람이고 좀 너무 좀 그만 나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조금 아쉬운 부분. 그렇죠. 능동성을 그렇죠. 나댐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되게 능동적이어서 뭐 제가 좀 되게 프리랜서 일이 없고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일을 좀 큰 프로젝트를 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이 너무 없어서 제가 같이 일했던 클라이언트,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가서 점심 먹자 다 해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근황 토크하고 그러다가 이 일 내가 따고 싶다 이러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필하고 뭐 어디든 가면은 저 무슨 일 해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꼭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끊이지 않고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1년마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씩 사라진다. 체력 때문에.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이제 토익 강의할 때 네. 토익 공부 1년 안 할수록 100점씩 깎인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딱 그거. 느낌이네요. 맞아요. 운동을 안 하면 1년에 하루에 가능한 노동 시간이 1시간씩 사라진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난 이걸 해야 돼 라는 다짐처럼. 네, 다짐. 근데 이제 운동도 운동이지만 프리랜서 분들이 밥을 그렇게 걸러요. 혼자 먹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끼니를 거르고 제 주변에 하루에 한 끼 먹는 프리랜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급한 일 처리하고 뭐 하다 보면은 오후 한 4시, 5시 되면 배가 고프니까 그때 밥 먹고 그쵸. 그때서 씻고 또 막 새벽까지 일하는 분도 많은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저는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거든요. 운동은 못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그쵸. 게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멘탈 관리. 그 어떤 이 신체적인 건강에 그렇죠. 더불어서 네, 정신적인 그렇죠. 건강. 예. 물론 신체적인 건강이 좀 챙겨지면 멘탈 관리는 조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멘탈을 관리해서 내가 굳건하게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이 없을 때 되게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맞아요. 이제 나는 이 사회에서 지워지는 게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막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집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막 3일 내내 집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막 내면으로 파고들고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유독 이제 또 프리랜서들 분들이 유독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증명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덜어내고 좀 나를 내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사회에서 지금 내가 당장 어떤 활발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회 안에서 내가 두각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의 변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반드시 피해야 할 클라이언트 유형은 뭐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애매하게. 네. 명료하게 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내가 뭐 A라는 거를 그냥 A라는 걸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뭐 기획의 의도가 무엇인지, 혹은 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원하고 얼마를 줄 수 있고 얼마 동안 일해야 되는지 명료하게 말을 못하고 1시간 내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공감합니다. 네. 네. 그거 아시죠? 약간 전화 와가지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일단 만나자. 일단 만나자. 네, 일단 만나자 이거 피하셔야 돼요. 네네, 일단 만나자. 일단 만나지 마시고요. 일단 만나자라고 하면 그러면 정확한 과업 내용과 범위, 기간과 예산을 알려주시면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만나자, 혹은 일단 우리 회사로 와봐라.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일 안 주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거나 비싼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쵸. 1시간 동안 진을 빼서 거의 컨설팅을 받는 수준으로 얘기를 들어놓고, 근데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먼저 들어보셔라. 그리고 그런 일이 성사됐더라도 애매한 분들은 본인이 명확하게 생각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정확히 주지 못해서 몇 번의 작업을 해야 돼요. 수정. 네, 수정과 이게 맞나요? 아니 그게 아닌데, 막 디자인 하시는 분들 특히 많을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닌데. 네, 그 느낌이 아닌데 왜 그래도 조금 왜 깔끔한 거, 약간 이런 거. 세련된 거. 세련됐지만 조금 화려한 거, 막 이런. 네,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페이 지급일도 명확하게 안 알려주고요. 제가 그런 분에게 돈을 떼었답니다, 여러분. 애매한 분들과는 일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질문. 프리랜서 꿈나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이렇게 꿈나무를 하면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네. 그 대체적으로 아마 이제 회사에 질리셨거나 그쵸. 회사 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뭐 꼭 회사가 싫다는 건 아니어도 네. 그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번역가, 네, 웹툰, 맞아요. 디자인 이런 걸 이용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꿈나무가 아닐까. 그렇죠. 그죠? 스타트업에서 이 3년 주기설이 있어요. 3년 주기. 네, 아까 그 이전 영상에 하박국님도 약간 무슨 1기, 2기 이렇게 기수로 예. 나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연차로 좀 보면은 진짜 스타트업도 창업을 한 1년 차에는 뭐 어떻고 2년 차에 어떻고 3년 차는 어떻고 그 3년까지는 버티면은 또 5년까지는 좀 무던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회사 나와서 나 프리랜서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이 벌리질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일로 프리랜서를 하시려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1년 차에는 씨를 좀 뿌리고 2년 차에 조금 이제 새싹이 나오면 물을 줘서 키우고 3년 차에 조금 열매를 그나마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사실 반복해야 돼요. 3년 주기로. 네. 다시 또 씨를 뿌리고. 다시 또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씨 뿌리고 수확하고 또 이 영역에서 씨 뿌리고 저 영역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네요. 네, 여러 영역에 농사를 지어야지만 또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이제 씨 뿌리는 그 1년을 못 버텨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뭐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돈이죠. 그렇죠. 그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결국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그 힘든 시기를 존버하고 견뎌내서 또 2, 3년째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좀 그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돈을 좀 모아놓고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내가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최저 생계비가 얼마고 그리고 일이 없더라도 내가 이 정도 비용을 한 달씩 썼을 때 1년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2년 내가 이제 조금 수확을 하기 시작했을 때까지 좀 금전적으로 파먹을 수 있는 곳간이 있는지 그거를 조금 고민하셔서 이게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좀 슬프기는 해요. 희망차지 않은. 네, 희망차지 않은. 왜냐면 지금 당장 뭐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월급도 고만고만하고 뭐 거기다가 이제 지방에서 오셨으면 뭐 월세 나가지, 뭐 학자금 대출 받았으면 학자금 대출 나가지. 저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러면 나 프리랜서 못하겠다.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저는 이제 프리랜서 시작하시는 분들께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고 지금 당장 나 너무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돈을 모으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투잡을 잘 설계하셔서 그렇죠. 매달 내가 뭐 스타벅스 알바를 해서 얼마를 고정비를 벌고 남은 시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겠다. 그 김예지 작가님 책 저 청소일 하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런 내가 뭐 어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면 내가 고정적으로 어쨌거나 나의 1인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좀 고민하셔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어떻게 인지도를 쌓아가고 이거는 또 그 다음에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답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력을 아예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맞아요. 이용을 해서 네. 또 그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또 사이드 잡을 하나 만들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거를 그쵸. 이제 같이 하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네. 덕목을 갖춘 성공한 프리랜서가 네.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네.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그 매거진을 만들면서 이런 프리랜서의 좀 종사상의 지위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리랜서가 현재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계약에 있어서나 뭐 페이 최저임금제는 있지만 최저단가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조금 이제 이 프리랜서라는 노동의 방식이 굉장히 좀 근대 가까운 어떤 현재에 나온 개념이라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사회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목소리를 많이 모으고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수고하셨습니다.